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느 정도 돼야 전학 조치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강한 단계에 있는 높은 수위의 징계이기도 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내가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고 싶어 해요. 또 이제 전학 조치는 상급 학교에서도 영원히 만나지 않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만약에 신고를 해서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동네 살아도 영영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잘못을 해야 전학 조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밑밥을 좀 깔겠습니다. 전학이 쉽지는 않아요. 전학은 가장 강한 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퇴학 바로 밑이 전학이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학이 가장 센 맥시멈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전학 조치가 어떤 방법으로 학폭위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도 검색해 보시면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라는 훈령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가해 학생의 징계를 학폭위에서 결정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5가지 항목이 있어요. 학교폭력의 고의성, 그다음 지속성, 그다음 심각성, 그다음 반성 정도, 그다음 화해 정도. 그래서 각 항목당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없음은 0점이고 매우 높음은 4점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항목당 4점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5개 항목이니까 이제 20점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한 학생이 피해 학생을 굉장히 세게 한 5대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았다라는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학폭위에서 먼저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해요. 보통은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동기를 좀 보겠죠, 가해 학생의. 심각하다 싶으면 매우 높음 4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또 봐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처음 때린 거다라고 하면 0점 내지는 1점을 줄 겁니다. 고의성, 진짜 노리고 학교 시간에 얘가 교실에서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후문에서 기다렸다가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고의적이죠. 그러면 고의성도 매우 높아지겠죠. 그럼 3, 4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이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막 싹싹 빌어요. 그러면 반성 정도가 높으니까 또 점수가 낮아져요. 화해 정도. 화해가 이루어졌으면은 점수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여러 가지 이런 5가지 인자를 놓고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학 조치가 나오려면은 총점이 16점에서 20점이 나와야 됩니다. 5개 항목 중에서 16점이면은 일단 3점씩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죠. 높음은 다 깔고 가야 되고 한두 개가 매우 높음이 나와야지 전학이 나오는 거예요. 퇴학도 마찬가지로 16점에서 20점이에요. 똑같아요. 전학이나 퇴학이나.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 판단 요소로서 이제 선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면 좀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복불복입니다. 정말로 위원들이 좀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맡겨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 만약에 장애 학생이다 라고 하면 점수를 또 올려줍니다. 많은 경우 올려줘요. 제가 실무를 보면 말씀드렸던 기본 판단 요소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2단계에 걸쳐서 점수를 산정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법률상의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재량으로 학폭위에서 점수를 좀 낮춰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한선이 또 없어요. 법률상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전학 조치에 해당하는 점수인데도 그냥 사무 조치 이하로 떨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감산해 주는 것도 리미트가 있어야 되겠죠. 장애 학생이라고 올려주는 것도 리미트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적 판단 요소가 되게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 판단 요소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폭력 그 사안을 보고 같은 사안이어도 이게 어떤 조치가 나오리라는 거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고 해서 약간의 예측되는 범위는 있긴 하지만 쉬운 거는 아니다. 똑같은 사안이어도 학폭위에 따라 당일 학생들 진술 태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경우 전학 조치가 나오는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적인 폭행이나 강제추행,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꽤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 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해서 학급 교체가 나왔다가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상습이 이루어진 경우, 첫 번째는 학급 교체가 나왔지만 두 번째는 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 관련된 사안인 경우, 가해 학생, 남학생이 성 관련된 가해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말을 좀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전학 조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은 1인인데 여러 학생이 한 명을 공동으로 폭행했던 사안, 주동자들은 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1회 폭행이어도 굉장히 좀 범행이 잔혹하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상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던 경우는 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 학생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심각성이 없어도 전학 조치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그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기준을 잡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학 조치가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사안처럼의 행위 양태가 있다라고 하면 전학 조치를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은 하고 계셔야 된다. 오늘은 전학 조치가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